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용돈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산 좌파들의 그 어떤 국정에 대한 희롱과 가짜뉴스 혹은 침소봉대 등을 통한 선동이 도를 넘었다.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공산 좌파를 싫어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휴일인데다가 날씨도 꾸무리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나이가 제법 한 60이 넘은 내가 썩을 정도의 유시민의 말을 빌리면은 내가 썩을 정도의 연령이 된 사람인데도 아직 단발머리를 하고서는 무슨 빽인지 평생 방송에 나와서 이빨을 트는 걸로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 듯한 모양새를 갖추고선 얼굴이라든가 신체 생김새는 트랙이 빠진 고릴라같이 생긴 분이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70대 노인에게 왜 좌파를 싫어하느냐, 좌파가 뭔지 아느냐 물으니까 좌파들이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으려고 해서 싫어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자유롭지 않은 북한에 왜 나라를 팔아먹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좌파가 싫다 하면서 좌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싫어한다. 그래서 자유우파들은 그 막무가내다, 그냥 신념으로만 말한다, 머리가 멈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정말 생긴 대로 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 하면은 이게 그 선동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좌파를 싫어하는 세력이 70대 뿐이고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세력이 어떻게 70대 뿐이냐 이겁니다. 자유우파 대통령이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로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총선 득표율로는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유시민의 말처럼 60대가 넘은 내가 썩은 사람이라 보니까 그 자기 판단력에 그 70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자유우파들은 생각이 멈춘 사람이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만은 속으로 그 공산 좌파들이 망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들이 그 좌파를 싫어하는 이야기를 한 서너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평화론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이 평화론이라는 것은 현재 김대중 정부 이후에 평화론은 북한 김씨 왕조를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세습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이런 반인권적인 태도를 자유우파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치에 협조하는 것과 일제에 부역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자유우파들은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는 무제한 달러를 제공하고 있어요. 북한 방문이라는 구실로 뭐 여러 가지 구실을 달아서 국민을 속여서 그 세습 정권을 연장하는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거는 김씨 세습 체제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평화론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치열해진다.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외신을 통해 보면은 북한 체제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그 흔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평화론입니다. 평화를 갖다가 싫어하는 그 국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평화라는 거는 경제가 발전하고 그것도 그 함부로 쳐들어오지 않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외국 자금을 많이 투입을 시켜서 본전 생각이 나서 우리나라를 지원하게끔 하고 또 우리의 군사를 강대하게 하고 무기를 살 돈을 준비하고 그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은 우리가 저래 움직이면은 저쪽에서 전쟁을 방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평화론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평화론은 모든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산자파들이 선동하고 자기들의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마타도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우파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북한에 전함으로써 평화가 유지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위협이나 협박에 시달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평화는 한국이 조금만 혼란스럽거나 그 군사적인 약세가 있을 적에는 시달림을 받는다. 이런 평화론에 대해서 자유우파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공산좌파들의 중화사상 때문입니다.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쎄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이런 말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대가리를 쳐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상 대륙주의, 사대주의 혹은 중화사상은 이 대한민국을 좀을 먹고 당쟁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국민들의 그들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다는 것이 5천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 육사교육을 받은 그 시대의 세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일본의 육사를 나온 박정희가 비록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해양으로 나가야 되니 우리의 해양을 가로막는 일본과 잘 지내면서 해양주의로 나가면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에 성공했으며 산업화 성공에 따른 경제적인 안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도 자리 잡게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좌파들은 북한을 도우기 위해서 중화사상, 복고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전파의 시대,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이미 100년 가까이 된 이런 지구가 촌이라는 이런 말을 나온 지가 100년이 가까운데 다시 큰 대륙인 중국에 세세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어리석은 발언을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이 대륙이 크면 우리는 세계의 더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해서 수출을 하고, 그리고 중국과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야지, 미국과 일본과는 멀리하고 중국에는 세세하고 있자. 이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는 그런 공산자파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소중화예요. 자유우파들은 아직도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대륙주의를 주장하는, 복고주의를 주장하는 공산자파를 거부하고 있다. 복고주의라는 증거는 또 있어요. 그 사회주의적 국가간섭주의, 공산주의라든가 국가간섭주의가 그 종주국인 소련을 해체시킨 지가 이미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종주국이라는 중국, 베트남, 구호로서의 공산당 존재하지만 모두가 자본주의 된 적이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 간섭주의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마르크스 러시아 혁명 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운동권적인 시각을 가진 공산자파를 당연히 싫어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싫어하는 이유가 포퓰리즘, 즉 세금 퍼허치기입니다. 세금 퍼주기가 아니에요. 세금 퍼허치기입니다. 세계사에서 증명된 20세기의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부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들,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망한 이유가 국가 간섭주의 혹은 국가 주도주의에 의해서 세금 퍼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성남지사 시절에 그 퍼허치기예요. 퍼허치기. 국민들에게 한 6개월에 한 번씩 20만 원씩 주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퍼허치기를 통해서 국가의 빚이 약 3배로 늘었고, 성남의 지방정부의 부채가 미래 시민으로서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갚지도 못할 그런 천문학적인 빚이 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식당에 3,000원, 4,000원 하던 돼지국밥, 가장 저렴한 음식인 돼지국밥과 짜장면이 8,000원에서 만원, 12,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는 어떤 일로 생깁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적인 지식이 일천하더라도 돈의 가치가 없으면 인플레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라는 것은 뭡니까? 많으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나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흔하면은 비쌀 이유가 없잖아요. 돈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 가치가 없고, 금 한 돈에 만원 하던 거, 금은 그대로인데 40만 원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의 가치가 없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 즉 세금 퍼치기를 하는
공산 좌파에 대해서 자유우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공산 좌파는 주댕이로 입을 털기는 털민데 전혀 도덕적이고 실천적이지 않습니다.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성추행은 큰 대가리 것만 이야기를 해도 서울시장 박원순이, 충남지사 안희정이, 부산시장 오거돈이 이 전부 다 공산 좌파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남국제 PJ파 행동대원급인 전문 고용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은 밝혀진 전과만 사범입니다. 자범으로. 이거는 선거법상 공개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서 사범입니다. 그 선거법을 제외한 좀 더 깊이 파보면 이 사람이 전과가 몇 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이고 대통령 후보까지 하니까 그 조직원들이 조직폭력배처럼 감옥 가는 거를 별달듯이 하며 그 감옥 가는 것을 큰 훈장으로 여깁니다. 이 조직폭력배하고 똑같습니다. 조직폭력배도 일단 무슨 그 대표 혹은 두목이 시키는 일을, 불법적인 일을 해서 감옥을 한번 갔다 와야지 자리를 잡는다 하잖아요. 공산좌파들도 불법을 해서 감옥을 한번 갔다 와야지 공천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된 공천된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려고 길을 서고 악담을 퍼붓고 있어요. 감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폭들 칼 휘두르듯이 이 막 흉기를 휘두르는 것처럼 발언을 합니다. 국민들을 모욕을 주고 단지 자기와 정치적인 신념이나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갈 협박죄로 감옥에 가면은 그 오야붕을 위해서 감옥을 간다듯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랑스럽게 훈장 달듯이 합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내 감옥 갔다 올게요. 이런 조폭들이 감옥 가기 전에 환송식으로 술판을 벌여주는 그런 행태를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가소롭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더구나 이재명이라 같은 사람은 형수에게 너가 엄마 뭐 지에다가 칼을 꼽아버린다는 그런 쌍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범이 대통령이라든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저런 파렴치범의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는 국민들이 생겨난다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다. 월남을 승리로 이끌었던 호지민과 그 총사령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고 힘이 없는 나라들이라도 국민이 단합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공산 좌파들이 자기들의 권력욕에 의해서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사회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3대 패밀리라는 3대 패밀리, 호남 향후에 고려대학 동우회 해병전후회가 대한민국의 단합이 통합이 잘 되는 3대 패밀리인데 해병전후회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 누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간에 참으로 이렇게 통합을 방해하는 공산좌파를 좋아할 국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51대 49의 당파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 번은 좌파가 잡기도 하고 우파가 잡기도 하는 거는 그거는 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듯이 또 앞으로 그것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통합을 방해하는 이런 공산좌파를 자유우파는 싫어합니다. 야, 이 트랙기 빠진 고릴라같이 생긴 놈아. 자유우파가 공산좌파를 싫어한 이유를 한 4가지만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제 내 말 알아들었나? 여러분, 북두 시민혁명군이 트랙기 빠진 고릴라같이 생겼다는 안경 낀 단발머리의 얼굴을 여러분은 형상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코미디 프로처럼 얼치기들이 나와가지고 코미디언처럼 그 유튜브 시청자들을 웃기려고 해서 재미로 보지만 그 코미디언 역할을 하는 그들이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선동에 성공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코미디언으로 돈도 벌고 이름도 내겠지만은 그 자기들끼리 좌파들끼리의 자위, 그 자기들끼리의 덕담으로 우쭐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 참 그 트랙기 빠진 그 고릴라 같이 생긴 단발머리 그런 양반이나 그 외에 나와서 코미디언을 하는 그 패널들은 좀 더 수준 높은 코미디를 준비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백으로 방송에 나타나서 주댕이 털기로 밥 벌어먹는 건 이제 그만두고 국민들에게 속죄하고 조용히 노후를 보내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제 공산좌파들에게 자유우파들이 공산좌파를 싫어한 이유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에 조언을 하기를 너무 정형으로 하지 말고 조금은 자극적으로 하고 좀 코미디언처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도 공산좌파들처럼 앞으로 코미디를 조금씩 섞여가면서 조금 자극적인 프로로 조금은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그래요. 왜냐? 이에는 이, 기에는 길었고 그게 대응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은 한 발 더 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우리 자유우파들이 조금 정신을 많이 차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공산좌파들이 희롱하듯이 자유우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불러냈을 적에는 그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불법과 그 세금 허치기에 대한 단죄를 하라고 했는데 이재명, 조국, 문재인 한 사람도 잡아여치 못하는 흐리멍텅한 일을 하면서 조금 자유우파에 속한 중도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검찰총장으로 불러냈던 그 이유를 숙지하고 아직도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유, 조금 단호한 지도력을 보이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몸으로 실천해 주기를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유우파 시민들이 그 기대에 맞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나라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공산 좌파들의 허위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가 혼란하지 않게끔 그 나라가 돌아가기를 국민들이 바란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알아채기 바랍니다. 물론 북두시민혁명군의 덕으로는 아니지만은 이 북두시민혁명군도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조그만 노력들이 그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걸 느낍니다. 지금 현재 나라가 그 조금씩 기강이 확립되고 자리가 바로 잡혀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시민 여러분, 더욱 윤석열 정부를 응원합시다. 그리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언제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채찍의 역할을, 참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